부산 같은 험지에 가서 검찰 출신들끼리 싸우라니까요. 늦었지만 가시고 안 가시려면 와서 토론에 참석하시면 돼요. 이성윤 검사장이 경선에서 되시더라도 마음은 기껍진 않겠지만 민주당 후보로서 인정해야 되죠 뭐. 쉽게 뜯어먹는 이슈 토크 정치킨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전주 을 지역구, 그중에서도 100% 국민 경선으로 치러지는 민주당 경선의 주자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덕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덕춘입니다. 지금 치킨 좀 드시고 네, 그럴까요? 아침, 저희가 녹화 시간이 아침인데 그러니까요. 이 아침에 치킨 먹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야, 맛있겠다. 뭐 제일 좋아하세요, 음식 중에서? 웬만한 거 못 먹는 게 없죠. 다 잘 먹지. 청국장도 좋아하고. 치킨이 약간 식었네. 맛있네요. 제가 전달해드린 대표님들 부모님 원래 치킨 좀 좋아하세요? 술을 안 마시니까 이제 뭐 이렇게 안주로 먹는 일은 없지만 저희도 뭐 다 좋아합니다. 술을 아예 안 드세요? 네, 술 한 방울도 안 마시죠? 형님 2015년 12월부터 못 마셨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아니 어디 이성윤 검사장 나오셨었는데 거기도 술 안 드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는구나. 근데 술을 안 드시는 이렇게 판단력이 흐리죠. 이게 나가도 되는 거죠? 네, 아니 저 같으면 술 안 마셨으면은 검찰개혁 완수하고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싶다면 명분 있는 험지로 나가서 살아남든가 장렬하게 전사를 하든가 해야 정치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민주당 공천만 되면 되는 동네, 안전한 동네로 낙하산이면서 오히려 거기다가 낙하산이 아닌 척 경선하겠다고 들어오는. 제가 당 지도부라면 그런 이슈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호남에 안 내보내죠. 험지로 내보내죠. 왜 자원을 그러겠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전라북도 지역구에 9명이 있고 고향을 사랑하는 정치인이 다른 곳에 있고 하면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굳이 한숨을 줄여가면서 명분도 없이 지역에 내려오려고 생각했다는 것은 술을 안 마신다는 말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수사로 보여줘라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뭐 수사를 볼 수 있고 정치를 한다면 명분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검찰개혁 하겠다 그러면 그런 슬로건이라면 명분을 가지고 본인이 검사 출신이면 상대방이 검사였던 상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랑 싸울 자리를 가라는 것이죠. 왜 전주로 왔냐? 아니 근데 어제 저희가 얘기 나눠보니까 오히려 본인은 전주로 온 게 당의 결정이고 당의 전략적 판단이고 오히려 본인은 뭐 비례나 더 좋은 뭐 곳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험지로 왔다. 그 영입 인재 중에서는 굉장히 좀 나름 힘든 선택을 한 것이 어쨌든 경선을 하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지역 기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니 그 당에서 인재 영입하면서 국가만 태워주면서 아침에 인재 영입하고 오후에 전략 경선 후보로 내보내주고 하면 마치 보기에 메시지가 이 사람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사인을 보내는데 그게 어떻게 험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 자기 아전 인수격 해석이고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얘기죠. 술 취하지 않고서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본선 경쟁력에서 내가 있다. 본선 경쟁력이 제가 솔직히 말하면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주 을 선거구는 단일 대우로 민주당 후보가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라북도 선거가 9개 선거구가 될지 10개 선거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주를 빼고는 격전지가 없어요. 다 민주당 후보만 되면 당선되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전주 을만 격전지인데 나머지 9개 선거구에 있는 우리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 시도의원들 전라북도 차원에서 여기 당선시켜야 되지 않느냐. 다 모여서 전주를 선거운동 하자. 그러면 민주당 시도원들만 250명이에요. 그 사람들 데려오는 사람들 한두 명이면 1000명이 와서 전주를 선거운동 할 수 있어요. 절대 인해 전술에서 진보당에 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만 되면 당선되는 지역이에요.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전주에 나가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정치적으로건 실리건 그렇게 보죠. 또 이따가 또 그 얘기 조금 더 그렇게 하기로 하시죠. 하고요. 예. 맛있다. 좀 더 먹으면 네, 좀 더. 야, 이거 아침 먹었는데 아침을 6시 반에 먹었더니 벌써 시간대가. 정치킨 촬영 중에 치킨 가장 많이 드신 분으로 그래요? 많이들 못 먹더라고요. 왜냐면 다 먹을 수 있겠는데? 왜냐면 말을 해야 되니까. 말해야 되니까 좀 부담되시니까. 그러니까 고려대 사회학과 나오시고. 네. 근데 사회학과 나오시고 한국은행 외환은행 행원. 사회학과에서 이런 경우 좀 흔치 않지 않아요?
사회학과는 직업이 의사인 친구도 있고 그래요? 회계사, 의사, 뭐 판사, 검사 없는 직업이 없습니다. 전북일보 기자도 네.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네. 하셨고 네. 그렇죠? 직업을 좀 많이 바꾸신 편이신 것 네. 같은데. 모르겠어요. 사람들 대부분 자기한테 맞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겠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마다 좀 어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 여기에서는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네. 그럼 또 바꿔볼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은행원, 기자, 변호사까지 하게 됐네요. 근데 이제 법조인 특히 변호사 출신 중에서 정치인을 하려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밖에서 인식하기에는 약간 본인의 어떤 그 커리어의 마지막 단계로 이거를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왜 정치를 하려고 하신 거예요? 사실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마지막은 아닌 것 같고 나이가 지금 48이죠. 근데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한 사실은 이유는 이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특히 우리 이제 법조인들 같은 경우 기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보면은 이게 잘못됐다, 이뤄야 된다 말과 지적들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계속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서. 그럼 그렇잖아요. 보통 대화하다 보면 야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이런 말도 듣고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수영장에 물 담그고 있으면 수영을 하게 되듯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치판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국회의원은 또 여기 뭐 단체장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진짜 국회의원이 만약 되신다면 꼭 하고 싶은 거.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네. 국민 하나하나의 삶을 챙기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위기가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존의 대한민국은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국민이 국가의 한 요소에 불과했던 사회였다고 봐요. 워낙 사회가 못 살고 가난하기 때문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이 희생해야 돼.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희생해야 돼. 서울에 있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교육이 희생해야 돼. 그래야 효율성이 있어. 이런 나라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 하나하나가 다 불행한 거예요. 사회는 선진국이 되고 부자가 됐을지 몰라도 국민 하나하나의 삶은 다 망가져 있구나. 이거를 거꾸로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이 국민의 하나하나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좀 만들어야 진짜 선진국이 되겠구나.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 그런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치에 뛰어들었고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죠. 예전에는 국민이 국가에 손을 들고 저 먹고 살기 어려워요 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야 나라가 잘 살아야 국민의 삶이 있어. 남는 거 있으면 줄 테니까 기다려요. 이런 나라였다면 국민 하나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저 힘들어요 하면 대한민국이 그래? 네가 힘들면 내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의 가정이 행복하고 그 지역이 살고 그 지방이 살고 그 힘으로 수도권이 발전하고 이런 나라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그건 어떤 뭐 구체적인 정책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헌법이나 이런 걸 바꾸는 좀 거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랑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긴 합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민주공화국. 독재 시절에도 이승만 독재,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에도 헌법 1조랑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진짜 선진국들, 뭐 예를 들면 3050 클럽이라고 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3만 달러 국민소득 이상인 나라가 세계 7개 있거든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대한민국인데 네. 나머지 6개 나라는 식민지를 지배했던 나라들이에요. 네. 대한민국 빼고는. 근데 이 나라의 헌법 1조 1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미국 헌법 1조 1항은 인간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 인간의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 의회는 인간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일 헌법 1조 1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인권은 불가침하다. 국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영국 헌법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는 아예 헌법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인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전을 헌법으로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인간의 권리를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선진국은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들이 아니라 결국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도 이제는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 하나하나의 삶을 챙기는 나라라고 선언해야 된다. 그래서 7공화국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도 못하는 일이라면 대한민국이
국민 하나하나의 삶을 챙기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고 네. 싶다. 너무 복잡한가요? 편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의 정치는 왜 그걸 못하고 있다고 보세요? 대한민국 시스템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이 MBC 같은 경우도 회사 내에 정관이 있고 그 정관에 따라서 사규 만들어서 급여 규정, 복지 규정 다 만들 텐데 대한민국도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의 틀에서 국민들의 권리나 국가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1조이라니 그래서 중요한 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 국가라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이다 보니까 마을로 말하면 한 200가구 사는 마을 중에 199번째는 가난한 나라, 집인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살고 집도 없어. 사람들 다 도와줘갖고 집도 짓고 맨날 먹을 것도 줬어. 남의 힘으로 만들어진 가정이다 보니까 이 가정 자체가 너무 이게 망가지면 안 되는 거야. 나라 자체가. 외교력, 군사력, 국방력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라가 제일 중요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독재 시대 때도 민주공화국이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권위나 조직의 권위나 사회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걸 용납 못해. 국가가 먼저야. 대기업이 먼저야.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계속 왔던 것이죠.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 분권 하겠다고 네. 지역 균형 발전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는 균형 발전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촌 향도처럼 뭐 농업 소득 낮춰가지고 사람들 다 도시로 빨아들여서 산업화 사회 인력으로 썼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랬으면 앞으로는 그 돈을 지방으로 내야를 보는 게 맞죠. 제도와 절차와 시스템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공약 중에 네. 국가재정법의 16조에 보면 예산의 원칙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네. 거기에다 지방정부 예산 증가율을 중앙정부보단 2에서 3% 높게 배정해야 된다라고 못 박아놔야 된다. 전라북도 예산 증가율이 중앙정부보단 2에서 3% 높지 않으면 기재부에서 그냥 전라북도 이 사업해 주고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로 2% 높지 않아? 주고 이렇게 되어야 전라북도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돈 벌기가 전주가 더 편한데 나 서울 안 가. 서울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야, 돈 벌기가 지방이 편하네. 지방으로 내려갈래.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보죠. 근데 그 지금 현실 정치에서 그게 왜 안 되냐는 거죠.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 규정을 현직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인 저 같은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만의 주장인데 저는 대한민국 헌법 1조이랑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가 아니라 인권은 불가침하다라고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헌법을 바꾸고 법률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실 국회의원 나온 사람이 할 얘기인지 대선 주자가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철학을 가지고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정치 철학이라는 게 정치 지도자가 방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산 앞바다에 배가 떠 있으면 자 태평양 건너서 LA로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영국으로 갑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정치 지도자들이 배 페인트 칠해야 되네, 엔진 고쳐야 되네 이 얘기만 하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큰 정치인들은 항상 방향성을 얘기하죠. 박정희 독재에 대해서 박정희는 산업화라고 주장했지만 YS나 DJ는 박정희의 산업화를 독재를 규정하고 나는 민주화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리도 놓고 학교도 세우고 회사도 만들고 의료보험 체계도 만들지만 결국은 나는 민주화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거야 라고 정치를 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진짜 민주화, 동서화합을 통해서 아니 당신들 민주화 좋아, 동의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좋아. 근데 진짜 민주화 되려면 동서화합 통해서 가능한 거야. 나는 진짜 민주화, 동서화합 통해서 지역감정 해결하고 이런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나라다운 나라. 이런 거 하면서 다리도 놓고 회사도 차리고 교육도 하고 뭐 복지 시스템도 만드는 것이지. 근데 이 나라다운 나라나 진짜 민주화나 민주화나 이런 거에 대한 슬로건 없이 항상 다리 놓겠다, 교부금 가져오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서 사실 이제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이제 뭐 지방에 대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나 지역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약간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진짜 진정성이 있게 추진을 하는가라는 의문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은 계속 죽어가는데 뭔가 그런 대책들이 안 보이니까. 그럼 뭐 어떻게 보세요? 결국 도돌이표인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아니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돈이나 사람을 시스템 자체가 서울 경기로 빨려들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지역을 살릴 수 있겠어요? 전라북도에 정치인이 그동안 없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철승, 정동영, 정세균 같은 여당의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강원도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전남은 대통령 된 DJ 빼고 없었어요. 정치가 힘이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이전하고 싶었지만 헌법상 안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상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 하나하나의 삶을 챙기고 싶어도 시스템상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런 가치나 조항이 없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사장님이 와가지고 지방부서를 살리자고 하니까 임원들이 아니 우리 정관에는 지방부서 살린다는 조항이 없는데 당신 왜 그래? 나가.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정관을 바꿔야 그 시스템이 바뀐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다만 저는 이게 정치가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도권의 인구가 3천만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뭐 경기도 1,300만, 서울 1,000만, 인천 뭐 한 3, 400만 그러면 진짜 한 3,400만 되기 전에 국민들한테 다 같이 잘 살려면 결국은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지역도 전라북도만 잘 사는 방법 없어요. 광주, 전남 잘 살고 대구, 경북, 울산, 경남 잘 살면서 그중에 우리가 어떻게 잘 살까를 고민해야지 부산, 경남, 울산 다 망하고 전남, 광주 망하면서 전북만 잘 살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게 골든타임이 결국 수도권의 인구가 한 3,500만 정도 돼가지고 투표로 이제는 판가름 해야 될 때 못하게 될 때가 아닌 그 전에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7공화국 빨리 열어야 된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빨리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너무 이게 어려운 말인가? 네. 어때? 어려워? 느끼해? 어렵진 않은데 네. 될까? 아니, 결국은 정치는 가능성의 미학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주장해야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바뀌는 게 있지. 저는 결국은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87년 헌법 만들 때 민주화만 생각했지 지역 소멸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벌써 36년, 7년이 지났어요. 이런 국가 시스템으로는 전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봐요. 정말로. 잼버리 저희 네. 있고 막 새만금 예산 삭감하고 할 때 삭발도 하셨잖아요. 했죠. 지금 많이 좀 많이 드시는 것 길었습니다. 예. 같은데. 9월 달에 밀었었죠. 그 일련의 사태들을 보시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전북 정치의 존재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뭐 어떤 거 느끼셨어요? 뭐 전북 정치가 왜 존재감이 없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죠. 근데 왜 없냐고 저는 생각하면 비교해 보면은 저쪽에 이준석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초선 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존재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보면 방향을 제시하고 이 길이 맞으니까 가자고 얘기해요. 가치를 얘기하고 보수의 가치는 뭐 원칙을 지킨 것이다. 보수의 가치는 뭐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자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전 전북 정치인도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조직 관리를 하거나 당원 관리를 하거나 이거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주진보 세력이 민주당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이렇게 갑시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전북 정치에 힘이 빠졌다고 생각해요. DJ나 IS가 지역에서 스킨십을 잘해서 큰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민주화 갑시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먹는 걸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 대우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독재 이후에 민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시다. 같이 갑시다.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안 되면 다시 투쟁하고. 이런 정치를 해야 힘도 모이고 쳐다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라북도 정치인들도 조직 관리가 아니라 어떠한 가치,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국민 하나하나의 삶을 챙기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기본 사회를 이재명이 만드는데 저는 기본 국가를 만듭시다. 국민 하나하나의 삶을 챙기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기본 국가입니다. 이 기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갑시다. 뽑아주십시오. 국회의원이 되면 대한민국을 진짜 기본 국가로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물론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독재할 때 민주화 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민주화할 때 동서화합 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만들어내고 변화시키잖아요. 저는 그래서 전북 정치가 힘이 빠지는 이유는 민주당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정치적인 지향점에서 의제를 설정하거나 방향성에 대해서 그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똑바로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하는 정치인, 행동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전북 정치의 힘도 다시 생기고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보세요? 윤석열 검찰 독재 공화국을 청산할 수 있는 힘을 야당에게 주는 것이다. 검사가 이렇게 정치 전면에 나섰던 때가 얼마나 있었나. 정부 요직에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검찰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나. 직접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에 대한 심판의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역에서 변호사님께서 워낙 활동도 하시고 뭐 정치 활동은 해오셨지만 또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인식하기에는 지역에서 뭘 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 지역에서 텃밭을 다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대체 뭘 한 사람이야? 라고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 있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우리 임실에서 포크레인 가지고 그 출석할 때 대검찰청을 공격하신 분 계셨는데 그분을 제가 이제 변호하면서 이거 정말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우리 여성의 전화 봉사활동도 했었고 이주여성센터 봉사활동도 했었고 봉사활동들도 많이 하고 소통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관련해서 비하 발언한 송원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같은 경우 제대로 수사하라고 고발도 했었고 뭐 지역에서 뭐 수십 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또 어려운 사람이나 힘든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했었고 되게 진정성 있게 노력했습니다. 전주의회 출마를 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시죠.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민주당 경선이.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이 이제 등판을 하면서 지역에서는 또 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뭐 또 반기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반기는 분이 많이 없으면 좋겠는데 또 있으면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출마하느냐는 본인의 자유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왈부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저는 정치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번에 들어오지만 저는 정치는 명분과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하는 건데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그러려면 어떠한 가치, 어떠한 희생을 내가 보여줄 건지를 얘기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본인이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라고 판단을 하고 검찰개혁의 선봉이라고 하면 그러한 가치를 어떻게 실현을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희망을 줄까라는 고민을 하고 선거구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등검찰청 검사장이고 현재 검사 신분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그런 자리에 와서 경선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볼 때 이게 바로 새로운 정치고 이게 뭔가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고 이 사람이 이곳에 출마를 하면서 뭔가 희망을 주고 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여당의 독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붙고 거기서 희생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본인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살겠죠. 큰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죠. 본인 이제 후보들마다 이제 다 입장이 다르시겠지만 이성윤 검사장 본인은 어쨌든 영입 인재로서 경선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특혜는 아니다. 특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어디든지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데 다만 정치를 시작하는 마당이라면 명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곳에는 본인이 왔을 때 혼란스러우고 시끄러워졌잖아요. 명분과 가치가 있었으면 혼란스럽거나 시끄러워지지 않는다니까요. 다 박수 쳐주죠. 호남에 가서 경선을 하겠다. 전략선거구에. 끝까지 망보다가 맨 마지막에. 그게 어떤 감동과 어떤 가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이제 토론을 하시면 좋겠는데. 나오라고요. 나오라고 하면 언제라도 나올 테니까. 제가 어제도 만나가지고 만났길래 토론회 왜 안 나오시냐. 그때 다른 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전주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게 이렇게 전략 선거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동안 아무 생각도 없이 전주에 생각도 없이 있다가 이렇게 왜 오느냐. 근데 말 못 하시던데? 그러니까 생각이 있었으면 그런 계획을 잡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생각이 없다가 나오게 됐으면 일정 취소하고 이 전주에 집중해야죠. 집중 못 하잖아요. 어쨌든 그분은 당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이 전주을이라는 곳이 어쨌든 본선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가 나름대로 그 어떤 표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야 이게 서울로 간다 지금. 그래서 당의 전략적 판단이고 본선에서 이기기 위한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어쨌든 반윤의 어떤 상징성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본선 경쟁력. 바람을 일으키려면 반윤 정권에 맞서서 싸운 바람을 일으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산 같은 험지에 가서 검찰 출신들이 싸우라니까요. 그러면은 지더라도 바람이 일어난다니까요. 전국적으로. 근데
호남에 와서 검사장이 현직 검사가 와서 싸우는 게 어떤 감동과 어떤 가치가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아 이성윤 검사장이 전주에 나오니까 감동이구나 박수 쳐주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검사장이 오나 보네. 그래? 중량 있는 인사인가? 사실 검사장 차관급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차관이라고 하지. 아니 진짜 웃기는 게 자기네들은 차관급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면서 심사 받을 때는 차관급 아니니까 가점 20% 달라고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당원 당규에 정무직으로 차관급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은 가점 10%, 그 미만으로 퇴직한 사람은 가점이 20%로 알고 있는데 퇴직한 사람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직 검사 신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퇴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점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지금 검사 월급 받고 있어요. 검사 월급 받고 있으면서 선거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가요? 아닐걸요? 그렇게 보신다. 네, 그런 늦었지만 가시고 안 가시려면 와서 토론에 참석하시면 돼요. 일단 이 시점에서 구독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응원 댓글도 있어요. 이덕춘 화이팅. 이성윤이 되겠지. 후보 중 중앙정치부대에 알려진 사람이 누군가 이성윤 뿐이다.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프레임으로 말씀을 드릴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그네냐 주인이냐 한번 묻고 싶어요. 만약에 떨어지면 이 동네에서 살 겁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크지 못하고 왜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인지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러면은 앞으로 정치하려면 다 중앙에 있다가 그냥 내려와서 하면 되나요? 예를 들면 우리 아빠가 너무 부족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 살림해주면 되나요? 정치가 결국은 유권자나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서 같이 비비고 살면서 소통해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무슨 정치인을 우리의 상전으로 모셔가지고 그렇게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노예의 삶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자유인의 삶을 원해요. 배고프고 힘들지라도 자유인으로서 살고 싶어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과. 저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결전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네거티브도 있을 거고 후보자들 간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전에 민주당 후보들과 원팀 약속을 하며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약속 유효합니까?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네거티브와 사실은 조금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후보님 탈당하셨죠? 이거는 팩트잖아요.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죠? 이거는 팩트잖아요. 탈당하셨으니까 비난받아야 되죠. 이런 건 하지 않겠지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묻고 따져야죠. 그리고 예를 들면 무소속으로 컷오프 되시고 탈당하시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죠. 새누리당 후보한테 지셨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은 서로 공유하면서 알려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자고 하겠지만 그것이 비난이나 비방으로 넘어가지는 않게 할 겁니다. 원팀 약속을 지킬 거고. 근데 이제 경선 후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선 후회 약속 지킬 겁니다. 누가 되든 간에 네. 원팀 돼서 확실하게 도와드려야죠. 그럴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이성윤 검사장이 경선에서 되시더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마음은 기껍진 않겠지만 민주당 후보로서 인정해야 되죠, 뭐. 전북이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기도 네. 했고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도지사나 국회의원들이 이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진짜 네.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일단은 네. 일단 형태만 갖춰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북과 전주에 관련된 어떤 정책이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참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전라북도가 남들이 보기에도 전라북도 이건 잘할 거야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발굴해서 특자도의 어떤 역할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전주 관련해서 저는 대형 복합 쇼핑몰을 하나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해서 살리고 그 복합 쇼핑몰 같은 좀 인프라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대안방지 개발 문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담대하고 신속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이면서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관리 과목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자광이 가지고 있는 원안대로 개발했으면 좋겠고 신속하게. 다만 개발이익 환수를 시민에게 제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 아파트 건립 이후의 이익도 고려해서 그 개발이익 환수의 폭을 좀 더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의 이익을 확대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말씀 짧은 시간에 나눴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아니, 좀 더 하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뭐 다 했어요. 다 아, 했고.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에게 한 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우리 효자동, 삼천동, 서신동으로 뛰고 있는 이덕춘 변호사입니다. 정치가 많이 답답하고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예, 저도 답답하고 힘든데 오죽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런 답답하고 힘든 어떤 이유가 결국은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좀 바로 세우는 길에 저 이덕춘이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그 새만금 잼버리 예산 관련해서도 전라북도가 비판받는 것 관련해서도 삭발하면서 투쟁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서도 윤석열과 한동훈을 그 국고 손실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독재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저 이덕춘이 앞장서겠습니다. 전주의 미래, 전주의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전주을 이덕춘 꼭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치인처럼 굉장히 말씀하시네요. 그래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먹어도 되죠? 네, 좀 더.